안녕하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골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보 사연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말인데 세습적으로 무속 활동을 하는 사람을 단골레라고 한다네요. 이번 이야기는 동그라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동그라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동그라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거의 국민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귀신 소리라든지 가마솥 뚜껑이 가마솥 안에 들어가 있는 도깨비 장난이라든지 새벽에 물이 찬 고무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소리라든지 이상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지만 졸업 이후에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순 없었고, 이후엔 중학교에 입학하고 여름 휴가 때인가 그때 한번 근처 유명한 해수욕장에 가족들끼리 놀러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긴 백사장이 굉장히 넓고 방풍림인 소나무 숲 역시 넓어서 인근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날씨도 정말 너무 좋았는데요. 그날 한참 물속에서 놀다가 움푹 팬 곳을 헛디뎌서 그때 살짝 놀란 적이 있었고, 그래서 발로 더듬 이제 디뎌보니까 다른 바닥보다는 한 50cm 정도? 그 정도 깊이로 웅덩이가 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를 몇 번 들락날락하며 물장구도 쳐가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그저 피곤한 줄로만 이제 알았고, 그렇게 바닷속에서 백사장으로 걸어 나오는데 지금까지도 그 느낌은 어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인데, 무릎 그러니까 무릎 뒤쪽 부분이 힘이 빠지는 듯 또 뭔가 찌릿하면서도 가려운 것 같은, 하지만 손으로 긁어댈 수는 없는, 아무튼 굉장히 묘하고 불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급하게 무릎 뒤쪽을 부여잡고 백사장을 걸어 나왔는데, 걸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느낌이 더욱 강해지는 겁니다. 백사장을 걸어 나오면 방풍림으로 심어둔 소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소나무 숲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왜 벌써 나왔냐고, 다들 밖에서 놀고 있는데 왜 더 놀지 않고 벌써 나왔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이 좀처럼 가시질 않고 계속되더니 결국엔 저 무릎을 부여잡고 진짜 고통스러운 신음까지 내게 됐는데요. 그때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한데, 뭔가 되게 가려운데 긁을 수 없는 그런 느낌에 무릎에 힘이 빠지는, 진짜 어쨌든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그런 이상한 느낌과 고통에 그 무릎을 부여잡고 앉아서 울기까지 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놀라서 무릎을 주물러도 주시고 이것저것 해봤었지만요. 근데 그 고통 아닌 그 묘한 느낌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야 잠이 들어서 집에 도착할 때쯤 눈이 떠졌는데, 다행히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그 느낌은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토하고 물을 마셔도 토하고, 근데 이상한 점은 허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허기져서 밥을 먹어도 20-30분 후면 토해내니까 이게 급체한 건가 싶어서 손도 발도 다 바늘로 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몸쪽 앞부터 등까지 이상한 두드러기도 생겼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밥 한 술 못 먹고 잠이 들고 이튿날이 됐는데, 기억에 이튿날부터인가는 등이나 몸쪽에 나던 그 두드러기가 얼굴에 나기 시작하더니 눈 주위부터 얼굴 전체에 온통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서는 얼굴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병원에 갔고 수액도 맞고 약까지 처방받아서 집에 왔지만 이 뚜렷하게 병명이란 것도 없었고 두드러기도 호전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자 두드러기 증상은 좀 호전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집에 있었을 텐데 그때 눈에 띈 게 그 비빔면 있잖아요, 라면으로 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해서 먹었고 허기도 달래졌나 싶었는데 또 결국 다 토해내고 쓰러졌죠. 병원에 가니까 병명도 모른다고 그래. 이것저것 해도 낫질 않는데 그런 상황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님께서 이모님 댁에 우연히 들렀다가 당시에 그 동네에 단골레 하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할머니한테 이제
애가 해수욕장 다녀온 뒤로는 밥도 못 먹고 병원에 다녀와도 차도도 없다는 걸 얘기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단골레 할머니가 객귀인지 그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붙었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당시엔 어머님께서 원불교에 다니셨던지라 그 무당인이 구신이 하는 거에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증인이 북인이 가져와서 막 시끄럽게 굿하는 걸 꺼려하셔서 그냥 조용히 해결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해결하길 원하셨다는데요. 그 말을 들은 단골레 할머니는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칼이랑 칼은 최대한 많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모두 이제 빌려다가 갖다 놓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당시엔 웬 부엌에 열자루가 한 그 정도가 수도가에 놓여져 있어서 이게 웬 칼이 이렇게 많나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단골레 할머니가 왔고 이모도 함께 와서 어머니와 저녁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단골레 할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저더러 마루밑, 그러니까 토방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당을 향한 채로 토방에 쪼그려 앉게 하더니 플라스틱 바가지를 머리 위로 씌우고 양손으로 칼을 든 채로 그 칼날로 제 머리 위에 쓴 바가지를 두들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막 주문을 외우다가 마당 앞쪽으로 휙 하고 던지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그게 일종의 퇴마의식이었던 거죠. 그러기를 몇 번인가 반복하고선 그 의식이 끝났고 그날 저녁 맛있게 저녁 식사도 마쳤고 다행히도 토하던 증상도 사라지고 이튿날엔 몸에 열도 모두 내리고 두드러기도 말끔히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나중에 누군가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누구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자세히 나진 않는데요. 당시에 제 퇴마 경험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해줬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제가 갔던 해수욕장이 당시에는 그 방풍림인 소나무 숲과 백사장 사이에 철조망 펜스가 쳐져 있었고 그곳은 제가 알기로도 군사 지역이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은 완전히 개방돼서 철조망조차도 사라지고 인근 초소도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엔 밤에는 통문조차 닫고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서기도 했던 곳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준 당사자가 말하기를 언젠가 그 해변에서 군인들이 수중폭발 시범을 보인다면서 그 폭약을 설치했다가 그게 불발이 돼서 보트를 타고 다가가다가 거기서 군인들이 폭살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물론 당시에도 그 얘기가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 어쩐지조차 그 사실 확인이 안 되긴 했지만 제가 바닷가에 들어가서 놀 때 그 움푹 패여있던 곳, 그곳이 정말 사고가 있었던 그곳은 아닐까 하고 그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수심이 좀 깊었고 대략 둘레가 3m 정도의 그런 원형 웅덩이였고 그런 웅덩이가 있는 것에 신기해하면서 마지막까지 놀았던 곳이 그곳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제게 빙의됐던 게 당시 사고를 당한 누군가의 영혼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동그라미님이 마지막에 한 말처럼 그곳에서 죽은 어떤 누군가의 영혼이 빙의돼서 몸에 두드러기도 나고 열도 나고 허기가 져서 음식을 먹었지만 결국 다 토해내고 그랬던 걸까요? 그게 아니고 그냥 체하거나 평범한 질환이었다면 왜 병원에서는 그 원인을 찾지 못했던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